안녕하세요. 허실쌤입니다. 2019년 3월 18일 월요일장 마감 시황 및 내일장 전망 그리고 관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주와 그 일부 신규주들 그리고 창투사 관련주들 그 정도 수준에서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어떤 중대형주들의 어떤 조정으로 좀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했죠.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 어떤 그런 의미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외국인 매수와 기관 어떤 양매수였는데 마감에는 일단 기관 같은 경우 매도로 280억 매도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장중에 어떤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어제 주간에서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 누구지는 모르지만은 기자들을 만났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뭐 세 가지 큰 기류가 있다.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북한이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게 하고, 이런 바람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말 참 어렵네요.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 이너프 충분한 딜. 어떤 작은 거래를 좋은 충분한 거래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여튼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항공 노선 어떤 직항로 그 개설한다는 어떤 소식 등에 따라서 어떤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으로 뭐 상승 마감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종목으로 대충 봤을 때 어제 상장한 미래셋 벤처 같은 경우는 또 창투사 관련주로 묶여갖고 상가가 나왔고, 그리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지금 인트로메딕이 연속으로 어떤 상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ETRI가 뭔지 모르겠는데 ETRI와 인체통신 기반 캡슐 내시경 개발 모멘텀 지속 등이 뭐 이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스페셜 포스 VR 인피니티 구어 전격 공개 소식의 상한가가 나오는데, 스페셜 포스를 VR 게임으로 만든다면 재밌겠죠. 이런 어떤 슈팅 게임이 그 VR 게임으로 나왔을 때는 뭐 재밌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오긴 나오네요. 국보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어떤 소식에 어떤 급등이 나왔고 조정받다가 다시 또 이렇게 어떤 상한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야기는 상투죠. 상투의 흐름이고, 상한가 폭의 절반 정도 지지받고 오늘 갭 상승한 후 전일의 저점을 깨지 않고 짧게 조정받고 그냥 어떤 상한가로 바로 가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 현에서 400원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온전한 상한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 매도 전량이 사였고 시간에 매도 전량이 사있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온전한 상한가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한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스카이문, 하여튼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옛날에는 서화정보통신이었습니다. 서화정보통신이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때 뭐 와이브로 어떤 테마에 껴갖고 굉장히 많이 급등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정말 핫했는데 지금은 사기연도 손실이 나면서 관리 종목이 되는 편이네요. 그러고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도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2019년 올해도 만약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다면은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지금 마감 시한이 다 돼가고 있는데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주 3주 조심해야 되죠. 무지마 한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렇습니다. 특히 4개월도 이상으로 그래 관리 종목이 진행된 관리 종목은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에 그 스카이문 뭐얘 같은 경우는 장 끝나고 스카이문 얘 같은 경우는 장 끝나고 이제 뭐 뭐라 합니까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감사 보고 이제 이 종목이 아닌가 다른 종목이었나 근데 봤는데 분명히 어딘가 했어. 지금 제가 뉴스를 잘못 설정해놨네요.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감사 보고서 나왔고 보면은 감사기는 적정이고 뭐 계속 존속기업 미해당이고 미해당 미기재 뭐 해갖고 뭐 일단 상장 폐지로 가는 건 일단 아니니까 시간에서 한가가 일시적으로 풀렸다가 뭐 다시 또 뭐 들어갔고 뭐 이런데 아마 내일 갭 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갭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내일 장전 시간에서 물량 소화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만약에 잡을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관심 종목이었던 종목들 10개 어떤 분이 10개 정도 매일 관심 종목을 하면은 뭐 조회수 늘어나고 구독자도 확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10개 맞춘다고 10개 종목 맞춘다고 해먹었는데 그 종목들 일단 인도메트리부터 보면은 안전 종목들 위주로 보면은 인도메트리는 괜찮죠. 지금 흐름 자체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연중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 상장 때 어떤 고가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은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조정 약하게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응용 상투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내일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서너 달 사이에 상장된 종목들이 내일 대거 걔들이 지금 거의 테마가 돼버렸거든요. 대거 뭐 흐름이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내일 상승 시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종가권에서 나온다면은 좋은 종가 배팅 종목이 될 수 있고 장중에 나온다면은 돌파 매매로 괜찮은 어떤 매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지점은 좀 길게 봤을 때 34,000원 정도 수준에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죠. 그 정도 수준을 어떤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따라 들어가 볼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홀딩했다는 드림텍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 매수세가 일단 들어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 26,000원 팔았지만은 일단 별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돌았다는 부분은 괜찮고 제 강의를 어제 잘 들은 분들이라면은 이 종목을 3시 후에 종가 배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15,200원 정도 수준에서 최소한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얘 같은 경우 ABL 같은 이날 같은 경우 굉장히 슈팅이 좋았습니다. 이날 슈팅이 굉장히 좋았는데 교보로 추정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교보 창구에는 오늘 거의 다 틀어놓은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러스 마감 6.2% 플러스 마감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단일가에서 3950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일단 그러니까 오버 중이죠. 쉽게 얘기하면 오버 중이고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기대를 할 뿐이지 뭐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32,000원, 33,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저항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뚫으면은 내일 두 번 정도는 VI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말 안 나오면 그냥 팔만 뜨죠 그냥. 그리고 셀리더 같은 경우 운 좋았죠. 오늘 종가가 거의 전일에 금요일날 고점대 형성되고 있고 그 신고가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목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되겠죠. 일단 대장 그룹의 종목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꺾이면은 다른 종목들도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로 가고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대장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그 신규주 테마를 같이 매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은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지만은 막판에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한 번 더 한 방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자리, 그 심지역 저항대인 2만원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만원 돌파 어떤 모션이 나온다면은 따라 들어가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같은 경우는 오늘 너무 뛰어갖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근데 그 번째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로 표시도 안 나네요. 줄어들었는 게. 제가 딴 데 차들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봉이 나왔죠. 단봉이 나왔는데 가기 때문에 얘는 죽었다고 볼 수가 일단 없습니다. 근데 그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주시장에서 많이 올랐다 하는 만큼의 악재는 없습니다. 많이 내렸다 하는 만큼의 호재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장중 어떤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되고, 추세 매매, 그러니까 갖고 쾌기는 매매, 존버하는 매매는 좀 불안한 자리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비피도 같은 경우 오늘 좋았지만은 얘도 지금 그 신고가권에서 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도주 그룹에 묶어갖고 뭐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비피도 같은 경우도 선도주 그룹에 묶어갖고 이런 종목들이 꺾인다면은 이 테마 자체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놓고 봐줘야 됩니다. 그 MI텍 같은 경우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랬는데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빵 쏘고 그냥 그러니까 VI를 한 50원 앞두고 꺾여갖고 제자리로 돌아온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그냥 계속 지켜볼만 합니다. 지켜보지만은 내일 정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시간에서 한 23만 주 정도 매도 잔량을 쌓아놓은 상태인데 단일가에서 상승을 했죠. 30원 상승 마감했는데 6,860원까지 빠졌다가 단일가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런 모습은 괜찮거든요. 뭐 기관 요금들이 오늘 같이 샀고, TK락은 신규 테마는 아니고 그 수소차 관련주죠. 수소차 관련주인데, 근데 오늘 얘가 대북주, 그러니까 가스 관련주에서 수소차로 갈아탔는 어떤 상태인데, 오늘 수소차가 칠 때도 못 치고 오늘 대북주가 갈 때도 못 가고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 박지지만은 얘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왔지만은 일단 모양은 굉장히 괜찮죠. 지금 상한가 나오고 이틀 연속으로 괜찮은 캔들이 나왔으니까 내일 잘 봐야 됩니다. 얘도.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저는 20선임에서 그냥 뭐 견조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어떤 상승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장중 매매로도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내일 정도에 뭐 20선임에서 작은 도지 정도 나온다면 종가권에서도 이렇게 뭐 종가 매매 관점으로도 대응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편입을 한다면 DR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DR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55,000주 매도를 하면서 지금 외국인들 전체 지금 보유량이 44,000주 밖에 없습니다. 또 물량 나와도 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94 거의 약 4%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얘 같은 경우도 12,000원 돌파 시도 나온다면은 따라 더 볼 만하죠. 덜 분하고. 그러고 어제 이야기했듯이 또한 오늘 장중에 이야기했듯이 지수가 갑자기 급락할 때는, 그러니까 지수가 1시 이후에 급락을 했죠. 1시 이후에 그냥 별 이유 없이 급락을 했는데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충 이 시간대에 그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이런 꺾이는 흐름이 나왔고, 아난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꺾이는 흐름이 나왔죠. 약 2시, 그러니까 1시 한 35분부터 2시인데, 이때 빅텍 같은 경우는 이 시세에 쳤죠, 그죠? 얘 같은 경우 장중에 마이너스 8%대 있다가 플러스 6%대까지, 8 더하기 5하면 얼마죠? 14% 정도 14% 정도 슈팅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은 지수 꺾이면 더 난다 생각하고 그냥 뭐 즉각 대응 어떤 상태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따로 별도의 효과창을 하나, 아니 그 주문창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지수가 갑자기 꺾였을 때 막바로 주문 넣을 수 있게끔 그 주문창을 따로 세팅해 갖고 그 마우스 클릭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상태로 대응하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한일 단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면 되고, 그리고 내일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게 거래소인데 2800, 2180 다 돼가는데 2200도 바로 눈앞에 있고 21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돌파 시도는 나온다고 일단 봅니다. 그리고 코탁이 일단 중요하죠. 개인들은 거의 코탁을 하니까, 코탁 같은 경우 20선 위에서 뭐 견주한 어떤 도지역 나온, 이게 어떤 일본 캔들, 이게 종목 캔들이라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부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자리죠. 지수 관점에서 괜찮아요. 어떤 모양 자체가 괜찮고, 수급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로 양호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은 뭐 괜찮은 편이다. 소위 말해서 물반 고기반인 어떤 그런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일단은 좀 많이 먹고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장이고, 다시 말하면 이런 장에서는 손실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뭐야,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40%대까지 떨어졌고,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32%까지 올라온 그런 상태. 지지율 차이가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도 거의 최저치 수준으로 지금 40%대 초반까지 떨어진 어떤 그런 상태인데,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기존의 어떤 선도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뭐 한교안 관련주, 뭐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이시민 관련주, 얘네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선도주들이 꺾여서 지수가 같이 꺾인다면은 일단 전쟁주로 가고요. 전쟁주로 가고, 그렇지 않고 전쟁주가 같이 치지 못한다면은 대선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어떤 전략 자체는 그냥 몸에 배어갖고 즉각 어떤 반응 자체가 반응으로 나와야 됩니다. 장중에 대응.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훅이 수평으로 오는 게 훅이죠. 수평으로 이렇게 날아왔을 때 피하느냐 막느냐, 뭐 어떤 그런 게 어떤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대응 같은 경우도 본능적으로 나오게끔 어떤 대비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죠. 시장 뭐 전업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유튜브에 제 초기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내가 주식 관련 뭐 그걸 많이 봤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전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고 많은데,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제 것도 뜨고 뭐 총 만드는 것도 뜨고 뭐 하여튼 뭐 뜨는데, 좀 글러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한다면은, 누가 저보고 고주 뭐 주식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고주 주식을 검색했더니 이 사람께 계속 고주 주식 사람 그런 분의 어떤 콘텐츠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무술이 아니라 개싸움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주식에 비유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게 딱 맞는 어떤 공식화된 어떤 그런 어떤 매매가 아니라 그냥 막 싸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제목상으로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에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 암만 싸움 잘해도 UFC 어떤 선수 만나면은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몰라, 돌아서는데 뒤에서 돌 들고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집니다. 특히 뭐 주짓수 선수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뭐 팔 꺾어지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거는, 기본적인 어떤 주식하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어떤 룰은 익혀둬야 됩니다. 주식을 만약에 도박으로 생각한다면은 기본 룰이 있죠. 뭐 고수업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경우는 광을 판다, 뭐 어떻게 하면 삼점이 난다는 거,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동네마다 룰이 다른데 그런 기본 룰은 알아야 됩니다. 기본 룰 자체가 소위 말하는 기법이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시장을 대하는 요령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 제가 참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콘텐츠를 146명 구독자의 콘텐츠를 보면은 자마치 67개나 올렸더라고요. 67개나 올리고, 저번에 접한 게 근데 그 접한 게 지금까지 총 조회수가 11,794 참 어접하죠. 근데 오늘 특전사 출신이 자기 군대 이야기 뭐 설 풀어라는 거 뭐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말은 참 잘하더라고요. 잘하던데 하나에 그냥 하나가 제 거 67개하고 맞먹는다는 거. 그래서 군대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 참 많은데, 이런 거 할 때 뭐 이 사람들은 말을 재밌게 하고 뭐 그런 거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뭐 전적으로 뭐 제 잘못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기감이 드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누기를 해보니까 개당 조회수만 150개. 그러니까 주식을 치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해라 하는 어떤 분도 있고,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지 않는지 뭐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들이대기도 뭐한 거고, 그러고 또 이런 어떤 인터넷의 어떤 특징 자체가 익명성이죠. 저도 물론 지금 익명으로 물론 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듣는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익명으로 방송을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저도 마음대로 뭐 어떤 그러니까 꼭 숙제처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듣는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꼭 들을 필요도 없고, 뭐 근데 그러니까 힘셈 아니면은 딴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많죠.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뭐 경쟁을 한다 이런 어떤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유료 채널이고 막 그렇게 해갖고 뭐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돈을 내고 방송을 듣는다 이럴 것 같으면은 어떤 취사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방송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떤 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아무거나 다 들을 그냥 뭐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사람 것도 해도 되고 뭐 마음 드는 거 아무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뭐 잘할 수 상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정말 개허접이다 야는 정말 그러니까 검도를 오래 해보면은 오래 했다겠죠. 그냥 어떤 상대방과 대련을 하기 위해서 칼을 딱 맞대보면은 죽도죠. 그러니까 칼을 탁 대는 순간 상대방의 실력이 파악이 돼요. 실력이 딱 파악이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 거 듣고 종목 언급하는 거 대충 매매했는 종목 그러니까 관련 종목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의 자금력 그리고 얼마 정도로 매매를 하고 있다 어떤 매매를 하고 있다 뭐 돌파를 하고 있다 낙주를 하고 있다 뭐 아니면 일정주를 하고 있다 재료 매매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딱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완전히 아닌 사람들조차도 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난 앞서가니까 유튜브 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래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자의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딱 2달 됐거든요. 2달 2일 됐는데 2달 2일 됐는데 이만큼 배는 거 잘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의를 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런 부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고민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종목들 일단 제가 이거는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달린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게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실이 날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고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는 일단 안 좋죠. 수익이 났을 때는 뭐 여러분들 좋은 거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이 나면 제 탓이고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 잘했는 거니까 제가 또 손실이 나면 일단 안 좋죠. 저 같은 경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분 별로 안 좋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또 그냥 뭐 뭐라 합니까 대충 이야기해놓고 그냥 모른 척 하기에도 그만큼 낯짝이 두껍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일종목을 선택을 해갖고 선택을 하면은 그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종목이 막 하락한다면은 누군가가 저기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 그러니까 소심한 우려를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맞지 않은 성격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느껴지네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29일까지죠. 말일까지인데 말일이 공휴일일 때는 하루가 연장되니까 4월 1일까지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이번 주 못 내는 종목들은 좀 위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투자 의견이 이상하게 나와서 상장 폐지 쪽으로 이렇게 뭐 상장 실질 심사로 간다든지 뭐 그래도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조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관리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거. 물론 관리 종목들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흑자 전환했다든지 하면은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1년 중에서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인데 이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 조심을 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30분 딱 때문에요. 딱 하면 30분이고 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